네, 안녕하세요. 옆집 한의사 언니 이은이에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이메일 상담을 토대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20대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이분의 고민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해보려 해요. 그럼 사연 한번 같이 볼게요. 평소 하루 2번 샤워하고 진짜 깨끗하게 씻는 편인데 요즘 Y존이 유난히 습하고 가렵고 냄새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냉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씻지 않고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하다가 여성 청결제를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Y존은 물로만 씻어도 충분하다고 해서요. 그냥 지금처럼 비누나 바디워시로 살짝 씻으면 되나? 그러기에는 냄새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가려움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질염에 걸린 걸까요? 질염에 걸린 게 아니라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과거에는 사실 여성 청결제라는 게 많지도 않았고 실제로 쓰는 분들도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청결제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기도 하고 또 위생에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청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강한 성분의 비누나 바디워시 등으로 그곳을 깨끗이 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야 냄새도 덜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우리의 질에서는 늘 시큼한 냄새가 나요. 이 냄새 때문에 더 열심히 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바로 정상적인 상태의 질이에요. 질은 늘 일정한 산성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고요. 이 상태를 사실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알칼리성인 비누나 바디워시로 질을 씻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칼리성으로 정상 상태가 바뀌면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깨끗한 물로만, 따뜻하고 깨끗한 물로만 씻어도 질 건강을 지키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사실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은 냄새나 가려움증 등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때문에 청결제를 찾게 되는 게 많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청결제는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 않은 오염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여성의 질을 건강한 약산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청결제를 사용하는 게 무조건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청결제는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사용한다면은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질 세정제가 아닌 일반 청결제는 질 내부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질 내부에 잘못돼서 다량 들어가게 되면은 질 내에 있는 유익균을 파괴하고 점막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청결제를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면은 질이 오히려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사용하는 게 좋은데 가려움이나 냄새,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횟수를 조금은 줄여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반대로 생리기간에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포도상구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으니까 생리 전후에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여성 청결제와 질 세정제를 적절히 잘 사용하는데도 계속해서 악취 비슷한 냄새가 나고 냉이 많아지고 가려운 게 더 심해졌다. 이러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바로 찾아가셔야 돼요. 사실 여성들이 생식기나 비뇨기에 이상이 생겨도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은밀한 곳을 의료진한테 보여야 된다는 부끄러움이나 그리고 혹시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이런 질환이 생긴 건 아니야 하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더욱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치유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은 분이 많지 않으신데요. 물론 가벼운 증상의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견되는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식기나 비뇨기에 생기는 질환들이 문란한 성생활 때문이 아닌가라고 단정짓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으신데요. 사실 생식기나 비뇨기, 특히 여성의 질은 외부 자극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난히 예민한 기관이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요즘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다이어트를 무엇보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먹는 게 부실하면 사실 면역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부위인 우리의 질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요. 여성의 질은 외부 환경에 열려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세균과 같은 위협 원인에 항상 개방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특히 여성의 질은 남성의 생식기와는 달리 바깥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짧고 넓어요. 그래서 질염이나 방광염 같은 질환도 남성보다 걸리기 훨씬 더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질 내부를 산성으로 유지하고 촉촉한 윤활액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성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의 질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투명하고 약간의 점도가 있는 분비물이 있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의 질이에요. 근데 이 색이 갑자기 누런색을 띈다거나 많은 양의 분비물이 뭉쳐 나온다거나 생선 비린내 또는 어떤 분들은 오징어 냄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면은 우리의 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 돼요. 이런 증상이 나한테 있다 이러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질염은 여성의 감기라고도 하잖아요. 감기만큼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초기에는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료기관을 바로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병원에 가는 게 꺼려져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러다 낫겠지 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다 보면은 단순 질염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질염균이 심한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면서 자궁 경부까지 염증이 번지면은 난소와 나팔관의 염증, 고름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이때도 치료하지 않으면은 수술까지 필요한 골반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만성 골반염은 나팔관의 기능을 망가뜨려서 임신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질염균이 조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염은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주는 이상 신호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질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세균성 질염은 질 내 산성도 변화로 정상 세균인 유산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질염으로 질염 중에서 제일 흔한 질염이에요. 잦은 성관계 또는 질 깊숙한 곳까지 물이나 비눗물로 씻어냈을 때도 질 내부가 산성 상태에서 알칼리 상태로 변하면서 생기기도 하는데요. 질염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염이고요. 질 내 유익균인 유산균은 사라지면 다시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진한 생선 비린내와 누렇거나 회색의 분비물이 뭉쳐서 나오는 증상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세균성 질염을 의심해봐야 돼요. 칸디다성 질염은 곰팡이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염인데 여성의 약 75% 정도가 한 번쯤은 경험하는 질환이에요. 마치 두부를 으깬 것 같이 하얀 분비물이 속옷에 묻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심하면 외음부가 굉장히 따갑고 간지럽고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칸디다성 질염은 임신부나 당뇨병 환자처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질염인데 광범위한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잘 생겨요. 이 외에도 꽉 조이는 바지나 수영복을 오랜 시간 착용하는 생활 습관이 칸디다 질염과 같은 곰팡이성 질염을 악화시킨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가장 흔한 전염 경로가 성관계에 의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걸렸다고 해서 다 성관계로 인한 건 아니고 얘가 물고기 꼬리 같은 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성이 좋아서 물 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이나 수영장, 깨끗하지 않은 변기, 젖은 수건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이 점 알아두셔야 돼요. 괜한 오해를 사면 안 되니까요. 운동성이 좋은 만큼 요도를 타고 우리 방광까지 침입하기도 해서 방광으로 침입한 트리코모나스는 방광염을 일으켜서 오줌 소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자궁 내막을 타고 올라가서 골반염을 일으켜서 우리 아랫배를 아프게 하기도 해요. 증상은 거품과 악취가 나는 희거나 누런 분비물이 나오는데 물처럼 흐르는 다량의 냉으로 속옷이 젖는 경우도 있어요. 또 외음부가 부어오르고 가려운 증상이 있다 싶으면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또 의심해봐야 돼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관계로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성매개 질환, 즉 성병의 한 종류이기도 하니까 성관계를 한 상대방도 함께 치료받아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균성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감염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니까 이 점 주의하세요. 여성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건강한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선 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떤 음식이 좋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트는 사실 질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질의 적절한 pH를 유지하는 데 도움도 주고 질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로운 박테리아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한 칸디다 질염에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 이 외에도 요거트는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크랜베리가 함유된 주스나 보충제를 매일 복용하는 것도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발표될 정도로 크랜베리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크랜베리의 성분이 우리 몸의 산도를 낮추면서 점막세포의 재생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 두부, 마늘, 물과 같은 음식들은 사실 언제 먹어도 좋은 음식이니까 이왕이면 건강해지는 음식으로 챙겨 먹어요, 우리. 사실 질염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면역력과 관계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질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쁜 음식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밤늦게 야식이나 술, 그리고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당분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질염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드실 때도 조금씩만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질염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지켜야 할 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또 쉽지 않은 생활 수칙일 수도 있는데요. 질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또 재발되는 질염을 막으려면은 이런 기본 생활 수칙부터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인 질 냄새와 분비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질 건강 전반을 아울러 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자. 사실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지만 질환을 방치했을 때 후유증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